업소 침입 절도 행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절도와 같은 비폭력 범죄자에 관대한 현행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마사지 업소가 적발돼 한인 여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10대 소년들이 연이어 뺑소니 차량에 치이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교통안전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A형 간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냉동 딸기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몬태나 주의회가 오늘 전국에서 최초로 틱톡을 퇴출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군사 기밀 정보를 유출해 파문을 일으킨 공군 방위군 소속 일병이 보스턴 연방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중형이 선고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21살 잭 테세이라 일병이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오후 FBI에 전격 체포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테세이라 일병에 대해 국방정보의 미승인 보유와 전송, 기밀 문건의 미승인 반출과 보유 2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각각 최대 10년형의 징역 선고가 가능한 죄목들입니다. There are very serious penalties associated with that. People acknowledge the importance to the national security of not disclosing those documents. FBI는 오늘 법정에서 앞으로 재판 동안 테세이라 일병에 대한 구금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금 심리가 열리는 19일까지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테세이라 일병은 이에 앞서 현지 시각 13일 오후 매사추세츠주 자택에서 총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한 FBI 병력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FBI는 테세이라가 통신정보병으로 2021년부터 1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부터 게임 플랫폼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동기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Hanging out with that kind of group that always want to go in the military, and they were also big in video games. So I'm not surprised it would have been like over Minecraft and stuff. But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군과 정보 당국의 민감한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문건의 진위 여부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안보팀이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 군 내부에서 기밀이 유출됐다는 게 명확해진 만큼 그 내용과 정보 수집 방식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동맹국들과 난감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오늘 부임했습니다. 조 신임 대사는 오늘 낮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 대사는 특파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13년 초 공사로 부임한 지 10년 만에 다시 대사로 부임하게 됐다며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다른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곧 있을 국빈 방문에 있어 모든 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미대사관은 김중구 정무공사가 대사 대리로 역할을 하는 비상체제를 종료하고 정상 운영체제로 복귀했습니다. 조 신임 대사의 아그레망, 즉 외교사절에 대한 접수국의 사전 동의가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역대 주미대사 가운데 최단 기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달 29일 주미대사로 내정돼 오늘 실제로 부임하기까지는 약 보름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 대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을 기점으로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19일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달 26일 한국 정상으로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조 대사의 최우선 당면 업무는 윤 대통령 방미 및 정상회담에 차질 없는 준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기밀 문서가 유출되며 도감청 의혹이 일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역시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 동맹 70주년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에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동맹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도감청 의혹에 대해 미국 측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형법이 범죄자들에게 유리하다며 치안당국과 검찰이 즉각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31살 티모시 베델은 지난 2021년 7건의 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비폭력 범죄자로 분류돼 이듬해 석방됩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5건의 절도를 저질러 기소됐지만 이번엔 3일 만에 풀려납니다. 연방법원의 법에 따라 모든 수감자에게 침대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할 경우 죄질이 낮은 범죄자부터 석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풀려난 베델은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카운티 검찰은 캘리포니아주의 범죄 친화적인 정책으로 많은 업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not protect our public. We're getting no help from Sacramento. The laws don't back us up. And a case like this is the result. The case of Timothy Bethel is so unique and it stands out, but it's the opposite. We called a press conference because the case of Timothy Bethel is common.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 발의안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950 이하 절도와 소량의 마약 소지는 동일 범죄를 3번 저질러도 경범죄로 처벌하게 돼 있고 교도소 경비 절감을 위해 경범죄는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각 카운티 내 검찰과 경찰, 셰리프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 are forced to hold people in county jail for periods of time that have exceeded the capacity of county jail. And then that reality is I only have a minimum number of bed spaces available in my jail system. So as the state fails to take their own inmates and sends them to my county jail, I have to release somebody. 절도 피해를 입은 업주들도 범죄자들에게 죄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교도소를 더 지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태가 이어지며 절도범들의 범죄 행각이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도난 피해를 수차례 겪은 한 업주는 참기 어렵다며 아예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미드시티에 위치한 가구점을 뒤로 흰색 밴 한 대가 주차합니다. 밴에서 내린 한 남성이 차 문을 닫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분해된 소파로 보이는 물건을 카트에 싣고 옮깁니다. 그리고는 타고 왔던 밴을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절도범이 훔쳐간 소파는 유명 디자이너 한스 호퍼가 제작한 고가구로 $58,000 상당의 물품입니다. 남성은 절도 당시 감시 카메라에 선을 끊어 실내에서는 훔치는 장면은 잡히지 않았지만 다행히 상점 밖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로 증거가 남았습니다. 업체 측은 이 소파를 팔려는 사람을 알려주면 $1,000의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북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진 타자나 지역의 미용 재료상에도 밤새 절도범이 침입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벤추라 블루바드에 있는 미용 재료상의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절도범들은 가발 등 최소 $25,000어치의 물건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업주는 이곳 외에도 모두 5개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5곳 모두 이미 절도 피해를 입었고 그동안 입은 피해액만 해도 $10만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6번째 피해를 입은 업주는 이딴 절도 행각에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더 이상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마사지 업소가 적발돼 한인 여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조지아주 브룩헤이븐 경찰국은 불법 성매매를 일삼아온 마사지 업소를 급습해 현장에서 여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한인 백영자 씨와 이영선 씨로 이들은 성매매 알선과 무허가 마사지, 성매매 업소 운영 등의 혐의로 드칼브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수사를 펼쳤으며 해당 업소는 일반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이뤄진 장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오렌지 마사지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를 해오다 적발돼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자들이 체포된 바 있는 곳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연이어 차량에 치이는 뺑소니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통 관련 법안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센타애나의 한 주택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10대 소년 2명이 길을 건너는 순간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 한 대가 이들을 덮칩니다. 소년의 몸이 공중으로 치솟을 정도로 큰 충돌이었지만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11살 소년은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주택가 제한 속도 25마일을 훨씬 넘긴 속도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10대 소년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올해 13살의 조시아 군은 보일 하이츠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빠르게 달려오던 모터사이클에 치여 쓰러졌습니다.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황급히 달아났고 중학교 농구 선수였던 조시아 군은 이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Central Traffic Division, and Banning Police Department, we were able to take 29-year-old Erwin Mahano, a resident of Banning, into custody and charge him with felony hit and run. 이처럼 연이은 뺑소니 범죄로 어린 10대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It's time that we acted and prioritized people's lives over the right to speed and text and drive. I'm calling on California legislators, pass sensible legislation to bring this carnage under control.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학교 주변과 주요 사고 다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고 뺑소니 발생 시 추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최근 어린 뺑소니 피해자들이 잇따르면서 LAPD를 비롯한 각 지역 교통 치안 기관들과 거리 안전 비영리 단체 세이프 등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A형 간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냉동 딸기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대형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 딸기가 A형 간염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제품을 전량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제품은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조 등에서 PB 상품으로 다양한 브랜드를 붙여 LA 지역 여러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의 특정 농장에서 재배된 것으로 지난달에도 리콜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리콜 딸기를 구매한 경우 절대 먹어서는 안 되며 폐기 처분하거나 구매처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몬태나주 의회가 오늘 틱톡을 퇴출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몬태나주 의회는 오늘 이뤄진 틱톡 퇴출 법안 표결에서 찬성 54대 반대 43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몬태나주는 틱톡 사용이 불가능한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데 몬태나주에서는 틱톡 애플리케이션 다운이 금지되고 다운받을 경우 틱톡에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없습니다. 몬태나주 검찰은 연방의회가 틱톡 금지에 나설지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몬태나주 주도하에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반감을 느낀다는 시민들의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83%로 해당 설문을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중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미국인은 14%로 역대 최저치에 머물렀습니다. 또 중국을 적으로 본다는 응답자는 38%로 지난해 3월 조사보다 13% 급증했고 경쟁자로 본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62%에서 52%로 10% 줄었습니다. 중국을 동반자라고 답한 경우는 6%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정세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중러 밀착으로 90%가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만 간 갈등과 중국의 무력 증강이 각각 84%, 중국의 기술 역량과 인권 정책이 각각 83%, 미중 간 무역 경쟁이 81%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미중 무역 관계로 미국이 손해라는 답변이 47%, 동등하게 이익을 본다는 응답은 23%였고 미국이 이익이라는 답변은 7%에 그쳤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 세계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으로 보는 비율은 8%였지만 반대 의견은 77%나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글로벌 환경 문제를 협업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도 52%가 아니라고 답했고 38%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인의 48%는 미국을 세계 최고 경제 대국으로 꼽았지만 중국이라는 답변도 38%로 적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하드파워를 높이 평가했고 중국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평균보다 높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나 됐습니다. 중국산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다는 미국 정치권의 비난을 반영하듯 88%가 중국의 소셜미디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오는 일요일 차 없는 거리의 날 행사인 시클라비아가 LA에서 열립니다. 이번 시클라비아 행사는 오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한인타운 남쪽 방면에서 진행됩니다. 베니스와 워싱턴 블루버드 선상 후버 스트릿에서 라브레아 애비뉴까지 4마일 구간인데 프리웨이와 연결되는 구간은 남북으로 차량 통행이 허용됩니다. LA 메트로는 오는 일요일 우회하는 차량들의 급증으로 상당한 교통 정체가 예고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시의회가 이달 4월을 자폐 수용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열린 선포식에는 한미특수교육센터 등 한인 발달장애인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와 기관이 참여해 자폐증 수용의 달 선포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LA시 12지구 존리 시의원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 오늘 행사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는 한인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자폐증 수용의 달 제정을 기념해 이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로 상승 분위기를 보였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를 엇갈렸는데 이번 주는 상승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오른 건 아니고 아주 뭐 찔끔 오르는데 그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3월 15일 날 찍었던 5개월 최저치에서 다우존스가 8% 정도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네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까지 최근 9일 동안에 7일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장이 어제 하루 잠깐 올랐습니다. 랠리 모드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나란히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이제 1.2%로 오르고 네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0.3%, 0.7% 오르는데 그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제대로 가속도가 붙었다는 건 아니고 간신히 약세를 모면한 정도입니다. 네.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데 소매 매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나온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지난주 같은 경우 CPI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둔화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것도 둔화세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26개월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결과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15개월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탄탄했던 고용시장이 조금 더 완화되는 느낌이고 또 그 마찬가지로 물가는 서서히 잡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 심리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이를 금리 동결이나 인하가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올랐다고 하면은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는 결과적으로 매도 심리가 자극됐었지만 오늘도 아주 가까스로 간신히 약세를 이제 모면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금리 동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앞으로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착륙이 완전히 물 건너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연착륙도 뭐 가능하고 또 경착륙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양날의 검을 쥐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2%대의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아직까지 5%면 2배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이 아직까지 계속 뭐 물가를 잡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끌어내리겠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금리 동결이 우세했었잖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뭐냐? 5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15%로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또 반면에 금리 예를 들어 인상 가능성, 베이비 스텝이죠. 85%로 완전히 올라 버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는 6월 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다른 0.2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20% 정도로 올랐다는 얘기죠. 네,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지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다음 주는 이제 오늘 이제 금융지들의 이제 그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 뭐 넷플릭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 전망에 따라서 또 한 번 장은 요동치고 한마디로 변동성은 최근 들어 보실 때는 상당히 또 극대화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베이지북이나 기존 주택 판매, 그다음에 주택 착공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포커스는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고 약간 좀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거라는 얘기죠. 네, 다음 주 지표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